안녕하세요. 캐피니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언론사 머니투데이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들의 부자에 관한 기준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한 총자산 10억 원입니다. 응답자의 35.7%는 부자의 기준으로 총자산 10억 원 이상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시켜드릴 진짜 부자, 가짜 부자는 부자의 개념부터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는 자산이 아닌 자본, 즉 순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자 방정식 첫 번째, 자산 빼기 부채는 순자산이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순자산이 한 달에 보통 얼마씩 증가하나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바로 숫자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부자 되기 시작은 기록입니다. 부자 방정식 두 번째, 순자산 빼기 순자산은 이익입니다. 이번 달 순자산에서 지난달 순자산을 빼면 이번 달 이익이 됩니다. 이번 달 소득에서 이번 달 이익을 빼면 이번 달 지출이 됩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기록해 추적하는 것도 좋지만 순자산의 증감 추이를 바탕으로 지출액을 파악하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매일 가계부를 적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고 우리의 목표 진척률을 파악하기에는 이 방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 기록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플랜 2C가 필요합니다. 순자산의 목표를 세운 다음 한 달을 지내보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점검하는 것입니다. 더 큰 목표를 세웠다면 지출을 더 줄여야만 합니다. 캐피니스는 지출을 줄이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마저 즐거워야 하고 따라서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관한 즐거움을 어떤 형태로든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지출을 통제해 얻어낸 순자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진짜 자산이라면 그걸 가짐으로써 미래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어떨까요? 네, 짐작하셨듯이 가짜 자산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의 감가상각은 시작되고 각종 유지비가 소모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집은 어떨까요? 임대 목적의 부동산은 좋은 자산이지만 주거 목적의 부동산은 좋은 자산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오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당장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세금만 오릅니다. 그래도 집을 팔면 상승분 차익을 챙길 수 있으니 괜찮다고요? 대부분 사람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팝니다. 결국 돈으로 환원되는 시점은 집주인인 내가 죽는 시점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부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부채는 정말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의 금리보다 내 자산의 수익률이 높다면 말이죠. 반면 부채 조달 비용이 그 자금을 투자해 얻게 되는 수익보다 크다면 부채는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산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꾸준히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빚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지만 오히려 부자들은 빚을 잘 이용합니다. 당신도 혹시 빚을 꺼려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창출하는 수익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기준으로요. 자동으로 수익이 창출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말이죠. 자동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시스템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기준을 토대로 자산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시스템 자산이 되는 시기죠. 그러나 노동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내 신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자명해졌습니다. 바로 지출을 통제해 순자산을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순자산으로 시스템 수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 자산을 꾸준히 사들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인 대부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재산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기준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부자 방정식 세 번째와 같이 시스템 수익이 100% 이상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100% 이상의 부자는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 이상의 부자는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계 비용보다 커지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이죠.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생되는 수익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다는 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의 크기를 목표로 하는 부자는 조금 더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제정이 된 부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경제적 자유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본질적 질문으로 회귀해 봅시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부자가 자유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주어진 시간을 돈과 맞바꾸기 위해 일터로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자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부자의 자유인가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에 연봉의 차이는 그다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6%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 자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스템 수익을 늘리고 생계 비용을 줄여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배당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를 이용해 무형 자산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가 없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제대로 해보는 겁니다.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10년 뒤에 강의를 개설하거나 책을 써내겠다는 목표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로 콘텐츠를 만들 다짐을 하게 되면 당신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과 나중에 내 자산이 될 콘텐츠를 염두에 두고 경험을 쌓기 위해 할 때는 일에 대한 태도와 성과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시스템 수익을 당장에 창출하기 어렵다면 지출 통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만원의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것보다 그만큼의 생계 비용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월급 등의 소득을 자동으로 시스템 자산의 일정 비율로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라고 말이죠. 최소한 수입의 30%는 투자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30%를 세금처럼 먼저 떼서 이체하고 내 실제 소득은 70%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한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당신보다 소득이 30% 적은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상 떠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데 뻔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책을 두루 읽으세요.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하면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어떤 자산에 투자하시던지 좋은 자산을 싸게 사는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목표와 그에 이르는 과정들을 시각화하고 점검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이 충분히 있어도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책, 진짜 부자, 가짜 부자를 통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돈이 충분히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캐피니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